그러면 수석 최고위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봉주 예. 후보가요. 그건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요. 예. 아무리 해도 이재명 대표가 탁 찍은 김민석 의원이 수석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이미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고 1등은 어렵지만 1등에 비견될 만한 성과를 거둔 최고위원이 될 거다. 정봉주 의원은 이제 뭐 등수는 의미가 없고 이제 제가 관심 가는 거는 이분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일원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일주일에 3번씩 벌어지겠느냐 그 점을 기대하는 거죠. 민주당은 듣자 하니 뭐 합의제라고 해서 만장일치제처럼 운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예, 최고위원 회의가 예. 거기서 본인이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정봉주 의원이 정치 경력 20년 넘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활약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봉주 후보 자체가 이 정치 스타일이요. 지금 세게 나가도요. 또 급변해요. 가면 이재명 대표한테 각을 세우기보다는 지금의 이 기자회견의 입장문을 보면 됩니다. 명파리 척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재명을 이 대권을 잡게 해줄 사람이지 옆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칭송하고 옆에서 말하자면 기쁨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도우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나올 공산이 커요. 주변 사람을 아마 공격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직격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공산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가장 선봉장을 자임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불협화음은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누구 파리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분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한다는 뜻이 있는데 정봉주 후보 보면 어떤 분들은 가장 이재명 파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파리라는 예. 단어를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예.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한다면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파리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의 발언의 궤적을 예. 보면. 근데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든 거 선봉을 쓰겠다면 그거야말로 이재명 파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되고 있을지. 아니 그런 모습을 보고 싶겠지만 그런 모습이 안 될 게 보통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거 우리가 논의할 때 그 어떤 사람의 흠뻑 빠져서 인물에 대해서 어떤 그 매력 때문에 이게 충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보면 이분이 나중에 미래 권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상황과 정치의 미래와 이런 걸 계산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정치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따졌을 때는 파리가 과연 싫은데 간다? 그러면은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다 파리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좋아서 그 옆에 있겠어요? 무슨 본인도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입신의 양명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죠. 근데 지금 정봉주가 말하는 파리는 정확합니다. 기자회견 입장문을 보면 자기는 변함없이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고 애정한다. 하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옆에서 그냥 딸랑거리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계파도 없고 혼자 묵묵히 국민만 보고 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변하게 만든 건 옆에서 명파리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요. 윤석열 정부하고 전투력 잘 싸우는 전투력 높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옆에 있어야지 전투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옆에서 이재명 대표 멋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고예요. 이재명 대표만이 오직 유일한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정부의 전투력이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울 부분은 아니다. 그 전투력 하다가 국회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뭐 그건 이제 정봉주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이 시대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될 테니 앞으로 어떻게 그걸 실천할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 얘기고 네. 그런 식으로 당대표 위주로 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당대표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최고위원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 후보는 아니에요. 이건 대표 후보잖아요. 이분은. 자기들끼리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앞으로 당의 방향, 당의 뭐 집권 플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선거도 하고 최고위원 선거도 하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안타까워 보여요. 이런 전당대회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의 눈치를 좀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순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등으로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도 최고위원 선거용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네. 이 의도된 발언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면 좀 흥분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해서 막 송원석 후보한테 일어나서 막 사퇴질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온 말의 끝자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본인의 선거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근데 결국은 그 선거 김병주- 전략 차원에서는 잘한 건가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당내 선거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을 만한 상황이죠. 댓글들도 네. 그렇고 응원 메시지도 달리니까요. 네. 근데 김병주 후보는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고, 아니 그냥 냉정히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전당대회가 이게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이게 뭐 구분도 안 되고 이거 이재명 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선거 처음 본다고 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연임 대표를 맞이하는 상황도 굉장히 생경한 상황이고 강성 지지층의 투표율과 집중도가 높고 강성 지지층에서 순위가 갈리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걸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잘 팔리는 게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고위원들이 잘 팔리는 이재명을 팔아야지 다른 거를 팔았다가는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하고 팔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저 순위 밖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민주당 내 상황들을 그렇게 뭐 비판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정치 상황이란 게 늘 또 뭐 늘 일률적이지는 않다.